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9회 오미의 화. 사방시대의 원인 오미의 화. 부더지 제5장. 백서시족의 지소씨가 여러 사람과 함께 젖을 마시려고 유천에 갔는데 사람은 많고 샘은 작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5차례나 되었다. 곧 돌아와 소에 오르니 배가 고파 어지러워 쓰러졌다. 귀에는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오미를 맛보니 바로 소의 난간에 넝쿨에 달린 포도 열매였다. 일어나 펄쩍 뛰었다. 그 동력의 피해 때문이었다. 인류의 시온지 관중의 마고대성이 인구의 증가로 인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천지우란 우유젖이 아닌 물의 색깔이 우유빛깔이라는 것으로 지우라는 명칭과 함께 항상 같이 등장하는 지명이 호탄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호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합니다. 현재의 호탄은 신강에 조작되어 이입되어 있습니다. 호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드레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데카안에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코탄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면화가 많이 자란다. 포도밭과 울타리와 정원이 많고 주민들은 교역과 수공업으로 생활하지만 전사들은 아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또 다른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같은 페이지 주에 코탄, 화전으로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였기에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혹은 알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코스타나, 코탄은 오늘날 화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스탄 혹은 스타나 하면 스당 즉 땅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땅 즉 코땅이나 코탄이나 갓땅 코탄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전의 전자가 역사를 조작한 일본어에서 다로 읽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부도라는 고대의 원 발음을 부도 혹은 이도식으로 화전이라고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탄을 알탄, 알땅이라고 하는데 호탄, 알탄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아린, 난생신화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부도인 호탄을 또한 알단, 알탄, 알땅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차르단단 혹은 아르단단은 역사 속 쿠냐 우르겐치이다. 아르단단이 바로 알탄, 알땅입니다. 차르단단에서 영창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온시안으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원사에서 대리의 서남, 메쿰강에서 버마의 동, 영창부라고 조작했습니다. 차르단단 주에서 금이빨이라는 페르시아 말 차르단단을 옮긴 것이라고 조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까르단단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고 우르겐치이고 우르겐치는 구르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단단은 우르겐치에 대응하고 까르단단은 구르간지에 대응한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온송도부조를 인용합니다. 건치연역, 본래 고구려의 영토인데 비어있는 틈을 타서 여진이 들어와 살면서 명칭을 다온평이라 하였다. 우리 왕조 세종 22년에 처음으로 군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고치고 경원 및 길주의 남쪽과 안변의 북쪽에 있는 여러 고을 백성의 세대를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23년에 도읍으로 승격시키고 판관을 두고 토관을 설치하였다. 24년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군명 다온평 전성. 소위 김종서의 육진개척에서 가장 변방에 개척한 성이 온성입니다. 여기로 온 마르코 폴로는 온성을 운시안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성을 산이라고 표기하는 이 방식이 우리가 고찰했던 프리산강, 보라산, 호라산, 호라산, 화리즘의 상즘, 스으로 조금씩의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차르단단 혹은 아르단단의 단단이 위에 다운동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차르 혹은 아르는 무슨 의미일까요? 알동 혹은 알목화에 나오는 알 혹은 야르입니다. 그러니까 차르의 발음이 아니라 야르의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인데 왜 차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샤르도 맞습니다.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차르로 표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반치음의 비밀에서 반치음은 숏, 지엇 이용으로 소리난다고 했는데 샤르 혹은 자르 혹은 야르 혹은 아르는 완전히 같은 발음인 것입니다. 이태조의 6대조 목조 이한사가 알동천호가 된 것이 바로 여기 아르단단의 천호였던 것입니다. 위에 동방연문록 주에서 여기가 영창부로 된 것이 신증동국여지스남에 나오는 영건부를 대리의 서남 맥군강에서 버마의 동해에 있는 영창부로 조작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동동을 아르단단이라고 발음하게 되어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마르코 폴로가 우리에게 아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음의 중세 발음이 샤르단단이라고도 들려서 그것마저 정확하게 샤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도란 박도, 박토로 부도인 콧땅은 오늘날의 화전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시원지 관중지역이 지우가 흘렀던 알땅으로 이 지우가 바로 관중에 흐른 한강이면서 아르야르 아무르의 압록강이었습니다. 부도지 제6장 자제율. 제6장 백서시의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놀라 곧 금지하고 지키니 이는 금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이때 열매를 먹는 습관과 수차를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니 마구가 성문을 닫고 순의 위를 덮고 있는 실달대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다.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 버렸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의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혹독하여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다. 인류의 시원지인 마고대성의 환경이 바뀌어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제율. 시원 인류는 스스로 오욕질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제율을 지킨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도지 제6장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시원 인류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제율이란 스스로 사리 분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 내부로부터의 어떠한 눈치와 제약, 제재 없이 사회의 구성 문제들 스스로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동학의 개신공부는 절대적인 조물주가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유신령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즉 내 몸에 모신 내유신령의 개신공부, 신독의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으로 시원 인류의 자제율이 천신의 내유신령을 통한 개신공부, 신독보다도 더욱더 상위의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신의 내재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원 인류들은 스스로를 제어하는 자제율을 지켰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타제율. 인류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등장하는 법, 규범, 규칙, 관습 등 모든 것이 바로 타제율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규칙이 없으면 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법치사회가 과연 인간사회 상위의 개념일까요?